뻔뻔한 일본,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게요. 바로 네 번째는 면죄부를 준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뻔뻔해졌는가? 먼저 오늘은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저리 뻔뻔한 이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이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미국이 일본에게는 은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아니란 것이죠. 독일과 일본의 이런 차이는 점령국이 만들었고 전후 처리 과정의 차이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주체적인 전후 처리를 할 수 없었고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양국이 전범 처리와 전후 배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승전국, 그 가운데 새로운 절대 강자 미국이었죠. 먼저 독일의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1945년 6월 5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이 베를린에서 연합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일을 4개로 분할 점령하였습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독일은 4개국 분할 통치 속에서 전후 처리 과정을 밟게 됐죠. 연합국은 1945년 11월부터 1946년 9월 31일까지 독일에 있는 뉘른베르크에서 국제 군사법정을 설치하여 뉘른베르크 재판을 진행하였죠. 이 재판도 사실 나중에는 미국의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행했던 전후 처리 과정의 재판보다는 엄청나게 양반이었죠. A급 전번인 프렌체의 독일 제국 선전부 실장, 파펜 부수상 겸 대사, 사하트 경제장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언한 것만 봐도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것인가를 볼 수 있었죠. 소련의 요구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 주모자만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4개국은 각자의 자기 점령지에서 독자적으로 후속 재판을 통해 처벌하기로 합니다. 그런 결과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1941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517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가운데 324명이 사형, 247명이 종신형을 받게 되죠. 영국 점령 지역에서는 1185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 가운데 240명이 사형을, 프랑스 점령 지역에서는 2107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04명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소련 점령 지역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에 따른 더 많은 수가 사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1950년까지 13,5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나치 청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1948년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연합국의 나치 청산은 사실상 정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선 때문이었죠. 미국은 반나치에서 소련과의 대치 국면인 반공으로 노선을 급하게 전환하였고 탈나치 정책도 독일 재건을 통한 소련 경제정책으로 급속히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 너무도 똑같죠. 일본의 군국주의 해상과 조선에서의 반민족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을 위시한 노선을 전환하여 소련 경제정책으로 써먹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 미국 상원의원인 존 메카시가 국무부에 있는 진보적 인사를 공산주의로 지칭하며 시작되었죠. 그게 바로 메카시즘이고요. 미국의 몰아친 바로 초보수주의적 반공주의인 메카시즘 열풍이 한몫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뉘른베르크 재판의 한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나치 지도부에 속했던 전범이었던 많은 기업인들과 군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부 사면하게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영국과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국의 점령지인 서독에서는 우리의 친일 세력처럼 나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반면에 소련이 점령했던 동독 지역은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동독의 지도부는 나치 청산을 통해 서독에 비해 정통성 있고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해방 후 조선과 같은 판박이 형태였죠. 그런데 나치가 부활한 서독이 다시 나치 청산에 나선 계기는 60년대 유럽을 휩쓴 광풍의 68혁명의 영향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68혁명이 뭐지?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68혁명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으로 전 유럽을 휩쓸었던 5월 혁명이었죠. 발단은 1968년 3월 미국 베트남 침공의 항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리 사무실을 습격한 대학생 8명이 체포되자 그해 5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운동이었죠. 여기에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겹치면서 프랑스 전역에 권위주의와 보수 세제 등을 기존의 사회 질서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남녀 평등, 여성 해방,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등, 미국의 반전, 히피 운동 등 아주 다양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하게 된 운동이었습니다. 시대는 정부가 대학 교육 문제와 유럽 공동체 체제하에서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사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대학들이 무료 공교육으로 많이 변모합니다. 68 혁명은 이렇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제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죠. 이들은 나치 부역자와 BC 괴뢰 정부 부역자들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었죠. 우리는 부끄럽게도 7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여전한데 말이죠. 또한 프랑스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 등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들은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호치민, 쿠바의 체게바라를 연호하면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68 세대를 중심으로 서독의 젊은 지식인들이 과거사를 폭로하고 반성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담하여 서독에서 나치 청산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치의 탄압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빌리 브란트 총리,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나치 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독일 고위 정치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거듭 사과하였고, 철저한 나치 청산 작업과 배상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독일도 처음에는 미국의 메카시즘 정책, 반공 노선에 따라 그 기회를 잃을 뻔했으나 그나마 사회의식과 정치인의 의지로 극복했던 것이죠. 여전히 좌파 빨갱이를 외치는 이탕의 친일 기득 세력이 친일 청산에 외면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독일의 전후 처리 과정에 비하여 일본은 얼마나 허술했는지 한번 그 면죄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